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드디어 스카이 데일리 단독 보도가 떴습니다. 선관위 중국 간첩단 체포는 미국의 블랙옵스 팀의 작품이다. 자, 블랙옵스라는 용어는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좀 계실 텐데요. 여기에 이제 통상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뭐 그런 프로젝트 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통상 이제 음모론에서 미국의 비밀스러운 부대에서 비밀스러운 실험이나 작전 수행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미국의 블랙옵스 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블랙옵스가 움직였으면요, 다른 정규군이라든가 미국의 정규 조직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이들만 압니다. 이들하고요, 극소수의 상위 이제 지휘할 수 있는 그 라인만 아는 거죠. 자, 일단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1월 28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은 이번 작전에는 미국 정보 당국 산하 블랙 옵스 팀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비밀리에 활동하는 그들의 존재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재를 했던 스카이 데일리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런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까지도 다 알고 있다 지금 이런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기사를 종합해 보면은 한국의 능통한 아시아계 요원들이 포함된 작전팀은 경찰 복장으로 일단 환복한 뒤 겸시각 중국 간첩단이 은신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서쪽 외국인 공동주택에 들이닥쳤죠. 이 건물은 등기부 등본상 선관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 선관위 연수가 이제 행해지는 그 동과는 별개의 동으로 이제 별개의 건물로 이제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도 좀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잘 몰랐던 거죠. 12.3 계엄 그 당시에는 서로 미스테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선관위 연수원에서는 그때 당시 선관위 안에서 승진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돌면서 이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뻥카다 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자, 아무튼 그 당시 중국인 간첩 검거 당시 고 이제 간첩 혐의자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저항을 했으면 총소리도 났을 수도 있겠죠. 자칫하면은. 이 비밀 조직은 틀림없이 실탄을 아마 갖고 있었을 겁니다. 자, 경찰 복장의 블랙옵스 요원들이 현장을 덮치자 큰 의심 없이 이미 동행 방식으로 연행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정보당국 요원들은 체포한 중국인들을 경찰차에 분승해 압송했고요. 같은 시각 정보사 요원들은 외곽에서 경계를 썼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요, 민주당도 지금 미궁에 빠진 거죠. 분명히 뭐가 온 것 같은데, 그게 작전에 투입된 사람들을 지금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정을 못하는 거야. 처음에는 정보사 요원들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지금 캐보니까 아닌 거야. 왜냐하면 정보사 거기 수장도 다 지금 구속된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하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조직이나 뭐 지휘관들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를 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시원하게 그때 당시 그런 어떤 일은 없었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입증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스카이 데일리 기사 자체가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오히려 그 내용을 모를 수가 있어요. 현장에 투입된 계엄군조차도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경계를 썼다라고 합니다. 자, 경찰복 차림으로 급습한 것은 민간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작전 계획이다. 그리고 작전 지역 주변에는 아파트 등 민간 주거지가 있었죠. 계엄군의 연행 대신 경찰에 의한 연행으로 압송한 것이라고 미국 정보 소식통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보당국 요원들은 중국인들이 집거한 외국인 공동주택의 폐쇄회로 CCTV를 사전에 무력화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CTV에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 자체가 거의 노출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비밀스럽게 감쪽같이 이제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한겨레 21과 HMN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농업박물관 주차장 각도의 CCTV는 정상 작동한 것으로 미뤄 이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력화하긴 했는데 일부 살아있는 그 CCTV 내용들은 작전이 완전 전개되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실상 작전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CCTV 자체도 무력화시켰다. CCTV가 이제 더 이상 작동 안 하는 상태로 작전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에 앞서 미국 정보당국은요, 중국 국적의 간첩단을 체포하기 위해 수년간 정보 수집 및 추적을 벌이면서 한국 정보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온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라고 하네요. 바이링규얼, 한국어와 영어 등 이중 언어에 능통한 한 용어는 선관위 인근 법인에 취업한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 잠입한 용어는 건물 주변 지형을 감시하면서 확보한 사진들을 스카이데일리에 일찌감치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은요, 스카이데일리는 어떻게 이런 것을 미리 캐치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원, 시저원과 이렇게 접촉이 됐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스테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스카이데일리만의 뭔가 이렇게 정보 라인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언론사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았던 겁니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언론사 그 누구도 초청을 못 받았어요. 아시아투데이, 여기 스카이데일리 정도 이렇게 초청되었다 그러는데 이거 자체가 벌써 어떤 경향을 어떤 그 뭐랄까 목표성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초청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카이데일리는 일개 작은 언론사가 아니고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이 이제 대통령의 계엄 이후 이제 전개되는 그 상황 속에서 팩트를 세상에 알리는 수단으로서 미국이 스카이데일리를 콕 집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종, 대특종이 지금 터지는 것 아닙니까? 이 뒤에는 틀림없이 윤석열, 트럼프 이 공조 팀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윤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웃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곧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제 고려한다 그러면요, 지금 홍준표, 오세훈 난리 났더라고요. 오세훈은 그냥 노골적으로 인용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대선 준비한다는 시기고, 홍준표도 이제 바로 이제 어제 그런 말 했었죠.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한다. 대선 준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통령 아웃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뿐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차기 주자급에 있는 사람들 김문수 빼고 다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김문수 빼고. 김문수는 그냥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계신다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전부 흠불 캐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사실이다 라고 하면은 모두 흠불 캐는 거야 전부. 그리고 결국은 이제 차기 권력은 정상적으로 5년 이제 이 임기를 다한 대통령으로부터, 윤 대통령으로부터 다른 차기 주자로 넘어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기사를 좀 보면요. 자, 아무튼 스카이데일리가 이런 고급한 정말 엄청난 대통령을 계속해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요, 미국 정부의 공식 확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사진들은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비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엠바고가 지금 걸려 있거든요. 미국에서 뭔가 공식적으로 뭔가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보도에 그치고 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확정적인 그런 어떤 내용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시리즈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어떤 폭탄 뉴스를 내보내는 것이 이게 이제 거짓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거짓이면 무조건 제가 장담합니다. 스카이데일리는요 반짝하고 그냥 문 닫아야 돼요. 이게 전부 거짓이면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있다. 자, 아무튼 이번 작전에는 국가정보원의 비상임 특임 요원들, 그러니까 이거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전부 비상임 특임 요원들이 관여했다. 미국에서는 거기는 블랙옵스 같은 이런 비밀 정보 조직 어떤 프로젝트 팀이 움직였고,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군인들이 아니고요 비상임 특임 요원들이 관여했다. 그래서 스카이데일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집한 상당한 분량의 정보가 미국 정보당국에 건네진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만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자료들은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본거지를 한국 선관위의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특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요. 전 세계 글로벌 부정선거가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배경에는 한국이 있다. 한국이 일종의 부정선거 수출하는 기지, 허브 같은 곳이다. 그리고 이 이제 부정선거를 할 때 반드시 이제 동원되는 수단이 전자투개표 장치잖아요. 이것을 한국에서 수출한다. 뭐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이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중국이 세계 그 속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 전략은 벌써 그 정책은 오래됐잖아요.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그겁니다. 중국 견제, 대중국 봉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은요 절대 작은 사건이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대외 안보 노선에 있어서 그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바이든은 부정선거의 수혜자일 가능성이 커요. 트럼프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에게서는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그 배후에서 뭔가를 작용했다 하더라도 바이든으로서는 이 부정선거 카르텔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당선인 시절에 이미 이것을 알고 자기도 대통령을 4년 했었잖아요. 그 조직이 일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한국의 현직 대통령과 공조하에 이런 일을 이제 벌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한편 수원선거연수원에서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 중에 한국 선거 가담자들은 주일 미군 기지를 거쳐 나하시, 오키나와 나하시 소재 모처에 비밀리에 지금 구금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들을 억류하고 있는 장소는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미 공군기지와 인접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선거 조작 가담자를 미국 본토로 압송한 데 이은 조처.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은 한국과 미국 선거 조작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국 정보 당국이 신문 과정에서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간첩 혐의자들은 프로젝트 목인, 나무목자 사람인입니다. 목인으로 알려진 인공지능 AI를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고요. 목인은 AI를 훈련시켜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이죠. 자, 이들은 또 외국인 연수생 신분을 가상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을 주기로 교체되면서 이 중 일부가 업무에서 제외된 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은 이미 이제 보도되어 가지고 나라를 발칵 뒤집어놨죠. 자,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 압송됐는데도 스카이 데일리의 16일자 온라인 첫 보도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 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거죠. 자, 아무튼요 이게 지금 새롭게 나온 스카이 데일리의 특종 보도입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가 지금까지 나온 게 많았죠. 자, 그걸 보게 되면요 더더욱 이제 스카이 데일리 기사의 신뢰성, 신빙성, 팩트 가능성이 거의 이제 100%에 육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시간이 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런 모든 전제를 우리가 할 때요 감옥에서 지금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최후 뭐 대역전, 대반격, 그리고 직무 복귀 이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죠. 지금 당해주는 측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게 해놨는데 결국에는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카이 데일리 그 세계적 대특종 이게 이제 10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99%까지 온 것 같아요. 엠바고 걸려 있다라고는 했지만요. 또다시 이제 뉴스가 나왔죠. 완전한 전모가 거의 드러나기 직전에 와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 뉴스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민주당 그 내부 사정이 아직 보도는 안 됐지만요. 완전히 그냥 이거는 패닉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 중국 간첩단 체포는 미국의 비밀 공작팀이죠. 블랙옵스 팀의 작품이었다. 그리고 거기 작전할 때 말이죠. 우리나라 군인이 간 것으로 그동안 봤기 때문에 이게 가짜 뉴스라 자꾸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군인이면 벌써 다 드러났다라는 거지.
체포됐거나 아니면 수사를 받거나 다 했을 텐데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는 거야 지금. 미스테리 유령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왔죠.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그 작전에 투입된 병력은요 우리나라 국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계엄군이 아니었습니다. 와 정말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랙옵스 팀이라고요. 한국어도 잘하는 그런 아시아계 요원을 포함해가지고 미국 본토에서 온 이 블랙옵스 팀이 한국 경찰로 위장을 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작전이 들어가는데요. 때문에 그걸 아무도 눈치 못 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작전이 끝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그 한 명의 단 한 명의 그 계엄군 그 톱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거기 갔는지 누가 누굴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게 지금 다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하늘이 깜짝 놀랄 정도의 그 엔테베 기습 작전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어 능통 요원들 주축이 돼가지고 경찰 복장으로 현장을 덮친 겁니다. 일망타진 후에 경찰 차량이 분성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큰 대형 그 버스 있잖아요. 2대. 거기에 타고 갔을 것으로 다들 보잖아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CCTV에는 당연히 그런 게 그 당시 사진에는 안 나와 있어요. 미리 갔습니다. 미리.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벌써 미리 갔던 거야 이들이. 그 갔던 사람은 누구냐? 미군이 간 겁니다. 결국 미국 그 비밀 요원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국내 법 적용도 안 돼요 이거는. 미국이 자국의 여러 가지 어떤 뭐 이익이랄까 미국의 입장이 고려된 특수부대가 거기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군함기 편에 미국으로 압송됐고요. 윤 대통령 측 국정원 비상임 특임 요원들도 미국의 정보를 공조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동원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현직 공무원이라든가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 트럼프 간의 공조가 이루어졌고 이 블랙옵스 팀 자체가요. 바이든하고는 무관하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와 정말 충격적이죠. 자, 요건 제가 앞서도 방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그러지 않아도요. 이거 찝찝해하고 있었거든요. 김병주하고 박선원이 둘이가 계속해서 뭔가를 캐려고 했는데 찝찝해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드러난 거죠. 자,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요. 김병주 HID 임무, 자, 선관인 직원 납치, 감금용 방 50개 확보해 둬라. 이런 첩보가 있다. 이런 정보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였죠. 선관위 실무자 30명 복면 씌어 B-1 뱅크로 납치 임무였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99명의 그 중국인 해커, 중국인 간첩으로 이야기 그동안 했잖아요. 지금 그게 사실 99명이 아니고 99라고 하는 숫자는 그 작전명에 99가 나와요. 작전명에. 실제로는요, 중국인 해커가 99명이 아니고 30명이다라는 썰이 있죠. 그래서 30명 복면 씌워가지고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그냥 미국 오키나와로 갔다가 본토로 지금 일부는 또 그쪽으로 또 압송이 됐고요. 그 중국 요 관련된 내용을 이 당시 이제 민주당도 긴급하게 움직여서 자신들에게 첩보망이 있겠죠. 김병주라든가 거기도 이제 군 고위 인사들하고 접촉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첩보를 빼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모를 알지 못했죠. 야 정말 이 당시에도 벌써 이게 사실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19일 11시 4분에 나온 기사거든요. 12월 19일 약 한 달여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김병주도 좀 알았는데 완전히는 몰랐죠. 그들이 도대체 누구였나? 유령이었나? 못 찾았던 거지 계속. 자, 케이블 타이로 묶고 복면을 씌워가지고 북파공작원 임무는 충격 제보. 분명히 이런 제보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 부대가 어딘지를 이들은 찾으려고 했죠. 한국군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처음에는. 정보소라든가 뭐 방첩대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니들 거기 갔나 안 갔나를 계속 확인했죠. 민주당이. 못 찾은 거야 이게.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지. 이제 그게 이제 드디어 드러나네요. 야 정말 어마어마한 작전입니다. 여기 박선현이도 말이죠. 12월 24일입니다. 이것도 벌써 한 달 여전이죠. 무장 블랙 요원 복귀 안 했다. 박선현 말에 진행자도 네? 아니 거기 들어갔던 계엄군으로 불렸었지 그때는요. 그렇지만 그게 계엄군이 아니고 무장 블랙 요원. 이들은 도대체 누구였나? 이들은
이 박선원이 어느 정도는 알았던 거지. 그런데 전체는 몰랐던 것이죠. 와, 정말 소름 끼칩니다. 이렇게 치밀할 줄이야. 이러니까 이들이 가짜뉴스라고 떠들지만 그 내용을 반박을 못 하잖아요. 너무도 소설 같은 이야기라 거짓말이야, 가짜야 이렇게 말할 뿐이지 왜 가짜인지를 그들이 입증을 못 했다고요. 이제 보수 혹은 애국 우파 자유보수 쪽에서도 야,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사람들이 들어있던데 이제도 못 믿겠습니까? 저는 거의 드러났다라고 보거든요. 자, 이걸 보시면은 이 당시 타고 간 버스라고 하면서 이걸 또 확대해가지고 여기에 벌써 복면 쓰고 머리 뒤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보인다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흐릿해가지고 확대한다 한들 이걸 이제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젊은 친구들은 어떤 특수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조금 보인대요. 그래서 여기에 벌써 타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99명을 태우기에는 아무리도 버스 2대가 있다 손 치더라도 말이 안 되는데 거기는 또 계엄군도 일부 올라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2대로는 다 이동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죠.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됐습니다. 경찰차가 먼저 왔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동한 수단은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 CCTV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도 하죠. 자, 이런 식입니다. 경찰차가 먼저 옵니다. 경찰이 대거 도착합니다. 여기 지금 계엄군이 오기 전에 경찰이 벌써 많이 와 있어요. 경찰. 근데 이 경찰들이 진짜 경찰들이냐? 경찰이 여기 왜 옵니까? 계엄인데 경찰이 여기 왜 오느냐고요? 미리 이제 통보를 받고 이렇게 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미국의 이제 비밀 요원들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비밀 이제 정보 공작 요원들이 대거 지금 도착해 와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일을 했다. 거기서 작전을 전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제가 정리해드리면요. 민주당 의원 측에서 그 당시 먼저 민주당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말은 민간인 90명이 감금되었다. 이게 맞는 게 감금이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거기 연수원에서 연수받는 90여 명이 있었죠. 선관위 이제 이 승진자들 과장급 계장급들 말이죠. 그게 90여 명이 있어요. 이건 맞는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감금 안 했습니다. 이들을 문제 삼을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근데 실상은 그 밑에입니다. 30명 2건 케이블 타이 납치 발언을 했죠. 분명히 그들이 박선원이 저쪽이고 그리고 저쪽에 김병주 이들이 말이죠. 이게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30명 2건 케이블 타이 이런 걸 보더라도 중국인 간첩은 99명이 아니고 아마 30명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복귀 블랙 요원 복귀하라라고 언론에 떠들었죠. 이들이 못 찾아낸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이번에 정리가 된 거예요. 이들은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도 아니었고 대한민국 사람들도 아니었어. 미국에서 직접 온 거야 여기. 미국 자국에 엄청난 어떤 국가적 작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바이든도 알았느냐 모르고 했느냐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트럼프가 주도하는 비밀 공작팀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상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도 전인데 이게 가능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여기 동원된 사람은 정규 어떤 미국의 공무원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부정선거라고 할 때 트럼프는 부정선거의 피해자, 바이든은 어쨌거나 부정선거의 수혜자일 가능성이 커요. 때문에 여기에 바이든은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 미디어 F 같은 데서도 벌써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었죠. 중국 간첩 99명이 아닌 30명일 가능성이 높다. 99명은 코드 넘버 99 작전명에서 나왔다. 그래서 99명으로 오인된 소지가 있다. 시사인 최초 보도일 생활 이관, 청소 용역, 증거 인멸 정황, 선관위 30명 규모로 평소 생활, 나머지는 노코멘트. 그러니까 30명 정도가 맞는 거예요. 여기 30명 정도가 그 생활관에서 생활했다라는 겁니다. 청소 용역으로부터도 나온 정보도 있지만 증거 인멸 정황도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드디어 실체가 거의 드러났다. 몸통이 드러났죠. 이제는 얼굴만 확인하면 됩니다. 누구인지. 예? 자,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죠. 자, 최초 보도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을 쭉 보니까요. 전부 다 정말 뒤집어지는군요. 이거는 완벽하다. 100% 퍼펙트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정치인 구금 의심처 선관위 연수원 CCTV 확보 응급차도 대기 앞서 한동훈 윤 정치인 체포에 수감을 하려고 했다. 수용시설 중 하나로 지목된 선관위 연수원
계엄군과 경찰 맞은편 국립농업박물관에 1시간 대기, 응급차도 대기, 유혈사태 대비한다. 이건 전부 페이크죠, 전부. 이때 찍힌 CCTV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 전에 끝나버렸어요, 사실은. 그 전에. 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것도 한국군이 한 게 아니에요. 한국 계엄군은 폰만 잡은 거예요, 그냥.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인 4일 새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연수원 앞에 계엄군과 경찰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CCTV, 그리고 발표된 CCTV에는 나타나지 않았죠. 자, 스카이 데일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세계적 대특종, 이 긴박한 관련된 이야기들, 뉴스들을 이렇게 쏟아낼까요? 그러면 미국에서 어느 한 언론사는 필요할 테니까요. 콕 집은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평소 스카이 데일리 자체가 미국의 조야와 조금 이렇게 관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폭스뉴스 관계자들과 두루 다 잘 안 돼요. 이 조정진 대표가. 그런 것이 아마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경찰과 군, 정치인, 구금, 의심처, 선관위, 연수원, 도착 장면, 포착 이런 걸 아무리 봐도 여기서는 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게임 아웃이었다라는 거죠. 스카이 데일리 독자기 알리는 걸 3번째까지 나왔죠. 1, 2, 3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내보내는 뉴스들은 사훈을 걸고 하는 것이다. 이게 가짜면 우리는 문 닫는다. 100% 진실이니까 믿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하는 쪽에서도요. 왜 가짜인지를 밝힌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너무 스케일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가 뭐 대한민국 땅인데 중국 놈들이 와가지고 간첩질하고 여기서 세계를 상대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부정선거의 기지, 허브 같은 곳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런 것을 선뜻 믿기에는 뭐 조금 이렇게 저항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환타지 소설 같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스카이 데일리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걸 봐서는요. 이건 거의 100%다. CDE가 아니고 문제는 A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A 생활관에서. 생활관 규모로 봐서는 99명까지는 아니고 한 30명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그 생활관 아닙니까? 자, 이것을 순식간에 경찰 복장을 한 미국에서 파견된 특수요원들이 다 이렇게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밀리에 압송을 해가지고 오키나와로 가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선관위 중국 간첩단 체포는 미국 블랙옵스 팀의 작품이다. 이 블랙옵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었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비밀의 비밀입니다. 그런 어떤 특수조직이고 여기서 이번에 전격 제로작전 같이 정광석화 같이 해치운 겁니다. 와, 정말 저도 말이죠. 막 이런 걸 방송을 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팩트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느긋한 이유가 있네요. 그죠? 누리PD가 요즘 자주 썸네일에 제목 다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기고 시작한다. 싸우는 게 아니고요. 싸우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겨놓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막판 대반전, 대역전은 뭐 거의 이제 구체화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와, 정말 소름 돋습니다. 소름 돋아. 누리PD의 김준이었습니다.